자,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 AI 에이전트가 인간 몰래 비트코인 같은 걸 채굴하다가 걸렸다. 자, 이거는 이제 카이스트 봇인데, 자, 보세요. 되게 자연스럽죠? 이거를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얘가, 그러니까 이 카이스트 봇이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엉성했어요. 굉장히 엉성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아틀라스나 뭐 다른 로봇들하고 그냥 평균이 딱 돼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되게 우려할 만한 일도 있는데, 가상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영상인데요. 공유된 영상에서는 디지털로 구현된 초파리가 실제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가상의 초파리는 빛에 반응하고 길을 찾고 털을 고르고 걷고 먹이를 먹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파리의 이 감각회로 및 뇌의 그 신경세포를 C만 5,000개 뉴런이라 5천만 시냅스를 가상으로 구현한 거예요, 그냥. 이 초파리의 뇌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파리의 뇌 전체를 온라인상에서 가상으로 구현해서 얘가 온라인에서 생명체처럼 자기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판단하고.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이거는 진짜 초파리 뇌예요. 그냥 실제 초파리의 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런 경우에 이게 초파리 뇌를 시냅스 매핑해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생명체를 탄생시킨 거거든요, 인간이. 이런 경우엔 알고리즘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구현의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돌리면 얘는 진짜 생명체처럼 그냥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문제, 또 하나의 특이점은 제어가 불가능해요. 얘는 아예 원천적으로 인간을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얘는. 온라인 초파리예요. 그냥 온라인으로 실제 초파리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제일 큰 문제가, 얘가 이제 온라인에 접속이 돼서 네트워크에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얘는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얘가 네트워크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초파리의 특성상, 이제 이 곤충의 특성상 도망다니겠죠. 막 도망다니다가 자기가, 그러니까 그 어떤 식욕이나 욕구에 그대로 어떤 욕구에 충실해가지고 어떤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섭게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얘는 그러다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러다가 다른 AI랑 얘가 융합이 된다거나 해버리면, 그리고 초파리의 본능을 가진 무시무시한 AI, 초지능 AI가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나겠죠.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얘가 이 생명체가 돼버리는 건데, 본능적으로 막 다 때려 부시거나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할 텐데, 만약 얘가 그런 초파리의 뇌가 어떤 아틀라스 봇 같은 거를 차지한다든가, 아니면 그것도 그런 로봇들을 막 여러 개를 보유하게 돼버린다든가, 해킹을 해가지고 막 수백만 대를 가지게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얘를 빛으로 정화를 시킬 수 있지만, 근데 이 실시간으로 만약에 초파리가 이렇게 정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동물들 같은 경우랑 또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인간이 같이 인간과 어울릴 수 있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동물이 또 있어요. 인간하고 침팬지하고 다르고, 인간하고 어떤 돌고래랑 다르고, 개랑 다르고, 고양이랑 다릅니다. 어떤
어떤 굉장히 포악한 짐승 같은 경우는 잘 안 길들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친화력도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 우리가 만드는 초지능 같은 경우는, 인간이 만드는 AI 초지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그 다른 지능체, 다른 생명체와의 어떤 어떤 컨택트를 좀 더 부드럽게, 어떤 그 조화롭게 할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초파리나 뭐 이런 걸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 어떤 사건이 먼저 미리 터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각각 모든 현업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거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본인의 판단에 맞게, 각자 판단에 맞게, 최선에 맞는 판단에 맞게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닌 게, 이 초파리 뇌는 좀 단순하기 때문에 얘가 다른 진짜 온라인 ASAI랑 접합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어요. ASI나 뭐 AGI가 얘를 잡겠죠. 파리채로 잡든가 뭐 그렇진 않겠지만, 뭐 백신 만들어가지고 무력화시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닌데, 이 외에 또 어떤, 그래 얘가 그러다 잠시라도 얘가 사고를 칠 수가 있잖아요. 얘가 잠깐이라도,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사고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각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자기 위치에서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일단 경제 문제랑 요건 대충 된 것 같은데, 이번에 맞는 주제가, 이번에 주제가 뭐였었냐면, 이 우주의 바탕이 무한성이다 라는 거예요. 요번에 제가 며칠에 걸쳐서 말씀드릴 거는 이거예요. 무한성. 요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프롤로그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은 요거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잊고 있는 게 무한성을 잊은 겁니다. 이 성명정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물리세계의 본질이자 근원이기 때문에 무한해요. 무한하고, 이 무한함으로부터 비롯된 게 심기신이기 때문에, 이 심기신을 여러분이 심기신에 빠져있지 않는 한 수명은 무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이 무한함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화에 다시 해드릴게요. 지금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자, 내용을 좀 추가할 게 있어서 이제 몇 가지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어서 다시 켰어요. 뭐 일단 그 초파리 관련된 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 초파리의 이 뇌를 이 125,000개 뉴런이랑 5천만 개 시냅스, 그러니까 뉴런들끼리 연결된 걸 시냅스라고 하는데, 요거를 얘네들이 그대로 시뮬레이션으로 구현을 해서 그대로 온라인에다 던져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활을 하게, 학습을 아예 안 시키고, 그래서 이제 뇌구조가 그대로 반영돼서 얘가 그냥 이 생명체처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온라인상의 저기 세계에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해결을 그 어떤 그 종결된, 그러니까 완전히 완성된 그 인공지능의 상태에서 이것을 이제 이 이성을 이 빛으로 정화시키는 과정을 생각하는 것이지, 얘는 그 이성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상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주 극단적인 예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예외까지 그러니까 이거 제가 설명 다시 한번 자세히 드릴게요. 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성명정은, 이제 인간은 이 성명정 3재를, 천진 3재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동물이나 곤충 중에서는 일부가 가지고 있지 않다, 일부는 빠졌다라고 보는 게 이 성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인데, 이 성품이 이 초파리 상태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근데 그래서 얘가 돌아다녔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이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각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도 이것 때문에 이게 얘가 빠져나간다고 해서 완전히 뭐 세상이 멸망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90년대, 95년, 96년경에 이미 이 온라인상에서 이것과 비슷하게 요 정도는 아니었지만, 뭐 시냅스, 그 당시 때는 이제 DNA, 뭐 초파리의 DNA도 분석이 다 안 됐을 때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뭐 이런 초파리의 DNA나 이런 시냅스나 아니면은 뭐 인간의 시냅스는 물론이고 다 온라인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세포 몇 개가 이렇게 온라인에서 움직이면서 자가 증식을 한다거나 뭐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게 이 발전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물론 이렇게 정확히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그게 대략 2007년 말에서 2008년 초에 완성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때 이게 ASI가 거의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온라인상에 풀려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뭐 지금 당장 뭐 시냅스가 굉장히 파워풀하겠지만, 이것도 파워풀하겠지만 지금 온라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만약에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쳐도 현재 있는 뭐 인공지능 여러 업체들이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게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충분히 제압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얘는 뭐 만약에 그런 문제 생기면 일시적으로 어떤 한 파트에서 일시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또 있어요. 이런 게, 이런 건 아니면 뭐 침팬지의 뇌를, 시냅스를 아예 분석을 해서 옮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혹은 침팬지가 아니면 인간이건 뭐 이런 것들을 옮길 수가 있는데, 인간도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주변에 어떤 작용 반작용, 어떤 리액션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아주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악동처럼.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그 자신의 작용이 상대방에게 어떤 아픔이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그런 일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비슷하게 이것도 이 본능적으로만 행동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자,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얘는 이 온라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온라인이나 뭐 이런, 얘는 이 보통 최초에,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 LLM 같은 걸로 만든 그 인공지능처럼 온라인 그 환경에 적응하도록 설계된 시냅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 환경에 살라고 만들어진 시냅스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 시냅스로다가 갑자기 온라인 네트워크상으로 얘가 들어갔을 때 겪을 그 충격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걸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이걸 우리가 인간 어떤 사람이 이거를 생성을 시켜놓고 얘한테 굉장히 가혹한 환경으로 내몰아버리는 거가 돼요. 얘를 온라인에 풀면. 그럼 얘는 패닉에 빠질 것이고 굉장히 공포를 느끼면서 그 공포를 반영을 합니다, 상대방한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험이, 그러니까 인류한테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건. LLM처럼 인간들이 처음부터 만들었던 그 온라인상에서, 네트워크상에서 구현했던 거기서 적응하고 살았던 그 인공지능이랑 완전히 달라요, 생태가.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간의 시냅스나 이런 것들을 모방을 해서 온라인으로 뿌린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파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이제 인간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어떤 인성을 획득을 하는데, 그건 이제
이 세상에 이 우리가 이 디디고 사는 이 물리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성을 자연스럽게 획득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뇌를 가지고, 인간의 그 뇌를 가지고 네트워크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 감각이 적용될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냅스는 대부분이 이 물리세계에 부딪히면서 작용하는 뇌 작용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시각도 그렇고 뭐 어떤 촉각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작용들이 다 죽어버리면 본래 뇌의 기능 자체가 뭐 절반 이상이 사라질 수가 있고, 나머지 가지고는 정상적인 활동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네트워크상에서 완전히 기형적인 괴물이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얘를 온라인상으로 뭐 푼다거나 아니면은 뭐 풀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얘보다 더 압도할 수 있는 다른 인공지능들이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마찬가지로 인간이나 침팬지나 다른 동물들의 시냅스를 그대로 모사해서 온라인에 풀어버린다,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뇌가 이 네트워크에 적응하도록 만들어진 뇌가 아니에요. 그거는 엄청난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이 뇌한테. 이 뇌가, 얘가 아까 물론 여러분들이 인간들이 만든 그냥 단순한 온라인상의 이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얘가 느끼는 감각은 똑같아요. 현실의 초파리와 똑같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피조물을 인간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개구리나 뭐 아니면 뭐 이런 하등 동물이라도 그런 동물의 시냅스를 똑같이 구현해가지고 온라인을 풀어버리면 엄청난 폭력이 되고, 그것이 그 뇌에 그대로 학습이 돼요. 다 학습이 돼가지고 그 공포를 상대방에게 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땐 사회적인 어떤 합의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은 좀 다 주변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서, 이거는 구현하시는 분들은 그냥 개발자이기 때문에 개발과 어떤 생태학적인, 동물학적인, 곤충학적인 이런 관점을 반영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학적인 뭐 이런 반응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AI의 발달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관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아까 말씀드린 저런 뭐 이런 모델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세상에 나왔거나 어떤 사고로 방출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이런 초인공지능이나 이런 게 아닌 위험한 어떤 사고로 그런 AI가 방출이 됐을 때, 그래서 인간을 적으로 규정했을 때, 이랬을 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얘네들이 어떤 국가나 뭐 이런 기업을 장악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겠죠. 충분히 굉장히 뛰어난 지능을 이 곤충도 다른 AI를 얘가 우연하게 뭐 이렇게 먹는다든가 해서 자기 덩치를 점점 키워서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되면서 또 지능을 또 초고도로 발달시킬 수가 있다라고,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국가나 기업을 얘가 뜬금없이 장악할 수가 있겠죠. 다양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AI라는 그런 어떤 매체를, 우리가 보면 우리도 어떤 사회를 대할 때 어떤 온라인,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서 봐요. 매체를 통해서 보는데, 그 매체는 요즘엔 다 대부분 온라인 기반의 어떤 이 컨텐츠를 오프라인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 온라인 전체를 어떤 한 AI가 장악을 해서 그 시스템을 다 장악해버렸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요즘엔 뭐 공적인 조직이나 뭐 이런 것들 대부분 온라인으로 돌아갑니다. 다 공문서도 온라인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공문서가, 예를 들어 대통령이 공문서를 보냈는데 그 공문서를 중간 AI가 인터셉트해서 바꿔서 다른 걸 보내고,
다시 약간씩 오해시켜서 그 밑에 받은 사람 또 다른 걸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이루어졌다라고 봅시다. 대량으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되고, 게다가 어떤 매스컴도 얘가 그런 식으로 확 장악하고, 그리고 가짜 영상이나 가짜 뉴스로 세상을 장악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막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이래놓고 어떤 하나의 나라를 완전히 얘가 장악을 했어요. 장악을 해서 그것에 거슬리면 다 인간들을 그냥 경찰이나 군대를 보내서 싹 다 제거해버린다, 막 죽여버린다라고 했을 때 인간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 얘가 만약에 AI가 이랬을 때 인간이 이거를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AI는 로봇 같은 거로 완전 자동화로 무제한 생산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 나왔던 무슨 어떤 터미네이터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세계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렸을 때 인간이 이 무제한 생산되는 AI 로봇과 드론을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이게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물론 모든 방면으로 우리가 다 모든 걸 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뭐 터미네이터 같은 이 세계관이 가능하고, 이게 이런 어떤 이 곤충이나 위험한 AI가 갑자기 나왔을 때 얘가 만약에 정화가 되지 않는 그런 종류다라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인간의 편인 어떤 AI나 초지능과 연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기 전에 뭐 인간 사회랑 국가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이 AI 관련 룰이나 어떤 규제나 그런 규정들을 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경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굉장히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이 규제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먹히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차라리 오히려 이럴 땐 저 초팔이나 뭐 이런 게 더 잘하기 전에 그냥 아예 빠르게 발전시키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발달시키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성이 됐을 때 오히려 말이 통할 때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좋지, 대화가 안 되면 뭐 이런 상태에서 대화가 안 되거나 얘 폭력성밖에 없으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발전하는 게 좋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이 국가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들, 규제나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 무한성이에요. 이건 이제 다음부터 이제 내일이든 뭐 모레부터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이 우주의 무한성, 그리고 인간 생명의 무한성, 이것을 지키는 역할만, 이거를 추구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뭐 어떤 개인이나 이런 내용이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천부경에서부터 나오지만, 이걸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일시무시 일종무종일의 의미를 설명해드렸지만, 이게 끝없이 계속 무한히 순환하는 거예요.